안녕하십니까. 어제 나온 뉴스를 보고 오늘 급하게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단독이에요. 뉴스 기사죠. 실손보험이 개편이 된대요. 급여 자기부담금도 2배 오를 것 같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손보험이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병원 영수증을 보면은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어요. 여기에서 급여는 지금 10%, 비급여는 20%, 그리고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30%를 내는데, 요 급여 내역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재가입 주기가 대폭 줄어드는 것도 큰 변화지만, 가입자가 내야 하는 자기 부담 금액이 더 올라가요. 즉 내가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율이 더 줄어들어요. 즉 내가 낼 돈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계속 비급여를 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급여는 한 번밖에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급여를 바뀐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재가입 주기를 줄인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변화가 있어요. 자기부담금 변화가 0%에서, 원래는 2009년 8월 이전에는 거의 100%였죠. 그쵸. 그리고 10월에는 10%, 15년에는 급여 10%, 비급여 20%로 바뀌었어요. 15년 9월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거의 무난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7년 4월에 급여 10%, 비급여 20%, 일부 비급여 30%로 바뀌었어요. 제가 요 앞번에 방송했던,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타이밍이 맞았는데, 제가 실손보험, 착한 실손 이렇게 전환할 때 꼭 아셔야 될 것들이나 주의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알려드린 내용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있죠. 13년 4월 이후로는 15년마다 재가입이 돼요.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실손 보험이 변화되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돼요. 나의 보험이 13년 4월 이전의 실손보험이라는 건 이거 변화가 되는 게 큰 상관이 없지만,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착한 실손 전환하신 분들도 이 지금 변화된 내용에 적용을 받게 돼요. 언제 받게 되냐? 재가입 시점에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장 내용이 그만큼 더 자주 바뀌어요. 자기 부담금은 더 늘어나고, 이게 지금 우리는 실손보험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년 갱신에 15년마다 재가입이에요. 그러니까 1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3년 5월에 만약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언제가 바뀌냐면은, 여기에 15를 더하면 2028년 5월 달에 지금 바뀐 이 실손보험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2028년 5월 사이에 더 몇 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바뀐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은 5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상품일수록 자기 부담금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환자의 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대신에 보험료는 또 저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많은 의료 혜택을 본다면은 이게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금감원하고 보험업계하고 이제 조금 세부적인 조율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금감원은 현재 급여 20%, 비급여 30%로 올리려 하고 있다. 근데 보험업계는 이보다 더 올리자, 예를 들어서 급여가 30, 비급여는 40으로 바꾸자 하는 입장이어서 최소 금감원 입장만큼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합의하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30, 40으로 바뀌겠죠.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영수증에 급여가 40만 원, 진료 비급여가 60만 원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여기 40만 원, 60만 원. 그러면 지금은 이 40만 원 중에 10%인 4만 원, 요 60만 원 중에 20%인 12만 원 총 내서 내가 총 16만 원을 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제 바뀔 건데 아마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지금 이 100만원, 40만원, 60만원이 16만원 내던 게 비율이 꽤 커요. 잘 보세요. 8만원이 나가요. 근데 비급여가 더 크죠. 여기에서 6만원이 올라서 총 내가 내는 게 26만원, 한 2배가량 증가되니까 26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0만원 기준으로 그렇지 200만원, 300만원의 이런 비율로 계산하면 엄청 커지는 거죠. 이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재가입 시기도 문제가 되는 거죠. 15년 너무 길다. 실손보험 재가입 기간을 줄인다.
왜냐면 니네들이 15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15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마다 재가입이 아니라 한번 가입하면 15년 동안 같은 보장 내용과 자기 부담률이 유지된다. 즉 10%, 20% 이거는 15년 동안은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15년 너무 긴데 15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변화를 주더라도 이 변화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 왜냐면 지금 실손보험 가입자가 90% 이상이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새로운 실손 방안에 재편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은 작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결국에는 다시 실손보험을 갈아타는데 15년이 걸리니까 15년 너무 길어. 5년으로 바꿔야 된다. 15년 동안 동일한 보장 내용을 유지하면 5년 주기로 바뀌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환경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건강보험 의료환경 변화는 5년마다 일어나는데 실손보험은 15년마다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기간을 같이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 5년마다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3년 4월 이전에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런 실손보험 개정안이 나오든 말든 나오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약관 그대로 그 보험의 만기까지 쭉 가니까요. 하지만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변화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 단위로 재가입합니다. 그러니까 3년 갱신에 15년 재가입도 있겠죠.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되는데 가입 기간인 15년간은 보장 내용과 자기 부담률 등이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자기 부담률이 똑같이 유지되는데 그러나 5년으로 바뀌어야지만 이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험업계는 왜 이렇게 계속 바꿔야 되냐? 저것도 이유가 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를 볼게요.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방향성이 자기 부담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쪽이지 더 좋아지는 상품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요. 이거는 거의 99% 그럴 겁니다. 더 좋은 상품, 지금 20% 30% 만약에 바뀌었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너무 안 좋으니까 10% 20%로 바꿔줄게. 본인 부담률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뒤 하반기 내로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 개편안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쯤에는 이제 공표하고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왜 더 좋아지기 어려울까?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고령화 사회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요 노령 인구가 가고 나면 요 인구로서 보험회사가 월 수입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보험회사들이 걷고 있다가 나가는 돈은 많아지죠.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80년대는 보험 사업이 한금알을 낳는 거였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혜택을 좋게 주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가 당연히 적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당연히 이 보장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낮춰야지만 이 적은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인구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 인구 구조가 노년층은 작고 지금 젊은 층이 엄청 많은 사회 구조였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가입을 하고 나중에 많은 보험료를 낼 거니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인구에 28개의 보험회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느 정도 각자의 비율로 1등도 있고 28등도 있겠지만 다 같이 조금은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5천만이 그렇다면 만약에 3천만에 28개의 보험회사가 있으면 5천만이 먹는 거랑 3천만이 먹는 거랑 틀리죠.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도 앞으로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죠. 인구 구조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파이팅을 해서 어쨌든 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스스로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